나는 정말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지 5년이 넘어간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혼자 운동을 하고 1번은 코치에게 트레이닝을 받는다. 여행을 가거나 뭔가 일이 생겨 일주일 이상 운동을 못하게 되면 몸이 무거워진다.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결리고 컨디션이 저조해진다. 빨리 일어나 운동을 하라고 몸이 내게 신호를 보낸다. 운동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 내가 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만큼 운동은 내 생활의 일부다. 헬스장을 오래 다니다 보니 회원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제법 많다. 그 중에 나와 거의 같은 시기에 운동을 시작한 회원이 있다. 일주일에 2번은 한다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몸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 어떤 때는 오히려 살이 더 찐 것 같기도 하다. 한 번은 코치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는지를 물어봤다. 그러자 코치가 말했다. 저분은 음식 관련 이야기하는 걸 금기시해요. 식사 조절 이야기를 하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먹는 부분이 그대로이다 보니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헬스장을 다니다 말다를 반복하는 다른 회원이 있다. 헬스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엄청 날씬하다가도 조금 못 보면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곤 했다. 요즘에는 또 안 보인다. 코치에게 왜 그런지를 묻자 이렇게 답한다. 그 회원님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운동 중에도 계속 문자에 답을 하고 자꾸 말을 해요. 무엇보다 습관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절대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음식 조절도 안 되고 물도 잘 안 마셔요. 제가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해도 그걸 잘 못해요. 그래도 위에 2 사람은 꾸준하게는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달 헬스장에 다닌 둥 마는 둥 하고는 아예 운동과는 담을 쌓는다. 최근 이상원이라는 분을 만났다. 그분은 40대 중반인 지금까지 평생을 비만의 몸으로 살았다. 내일 야구 안 간다? 어린 시절 아이스크림 도매상을 했던 아버지 덕분에 실컷 아이스크림을 먹은 결과라고 한다. 별명도 살로우만이었다. 그 역시 수없이 다이어트를 하다 말다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잔소리를 듣고 이번에 진짜 운동을 제대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쓴 몸이 먼저다란 책도 큰 자극이 됐다고 한다. 6월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12월 말까지는 멋진 몸을 만들어 프로필 사진을 찍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찍어 올렸더니 난리가 났다. 어떻게 그런 몸을 만들었는지 묻는 사람도 많았다. 그는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 같이 책을 쓰자고 했다. 나는 책을 같이 쓰는 것은 어렵고 대신 추천사는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달 만에 원고를 완성했고 내 소개로 몸이 전부다란 책도 냈다. 변화에 멋지게 성공한 것이다. 변화란 무엇일까? 한자로 변할 변. 자는 말, 이을, 년과 칠복이 합쳐진 글자다. 즉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변화란 쉽지 않다는 의미가 숨어있다. 내가 생각하는 변화의 정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큰 고통을 감내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3가지다. 원하는 것, 고통 감내, 새로운 습관이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날씬한 몸을 예로 들어보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난 정말 절실하게 날씬한 몸을 원하는가? 대부분은 절실하지 않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도 그저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남산만 한 배를 하고도 운동은 하지 않는 중년 아저씨들은 왜 그럴까? 현재 자신의 몸에 그럭저럭 만족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절실함이 없다. 서류 전형 탈락이다. 좋다. 절실하다고 치자. 다음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멋진 몸매는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없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몸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고통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지방 흡입술이니 이상한 약 같은 것에 의존해 살을 뺀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위치로 돌아갈 확률도 높다. 변화에서는 바로 이 2번째 질문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평생 자신의 직장과 하는 일을 미워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다.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고통, 급여의 삭감, 잘못될 수 있는 리스크, 이직에 따른 불확실성은 싫어한다. 마지막은 질문은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가이다. 사실 운동만으로 살을 빼기는 어렵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300칼로리 남짓이 소모될 뿐이다. 이 정도는 밥 한 공기 더 먹으면 도로함이 타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운동과 섭생이 중요할까? 뭔가를 꾸준히 하면 체질이 바뀌기 때문이다. 근육이 늘면서 대사량이 함께 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그런 음식이 먹히지 않는다. 이상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6개월간 그렇게 라면, 피자, 곱창, 전골 같은 게 먹고 싶었단다. 꾹 참았다가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아주 실컷 먹으려 했단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자 이상하게도 그토록 먹고 싶던 그런 음식들이 별로 당기지 않더라는 것이다. 체질이 바뀐 것이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애벌레는 나비가 되길 희망한다. 그런데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트리나 폴러스의 책 꽃들에게 희망을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질문한다. 노랑나비 애벌레가 대답한다.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치는 결코 도피처가 아니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칩이란다. 고치는 중요한 단계란다. 일단 고치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애벌레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